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TV 알부입니다. 요즘 전세난으로 많은 분들이 집 구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전세를 알아보시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축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구축을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사간 집에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럴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보시면 8세대 빌라를 건축주가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세대당 들어가는 건축 비용은 1억 5천만 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최소 1억 5천만 원보다는 비싸게 분양을 해야 마진이 남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 하급 마감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네, 겉만 보시지 마시고 구석구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는 세대당 2억 원을 목표로 매매가를 설정하였고 총 5천만 원에 대한 마진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받고 싶다고 해서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서 빨리 분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광고를 하거나 브로커를 고용하여 분양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목표 금액은 매매가 2억 원, 전세가 1억 7천만 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금액은 매매가 2억 5천만 원, 전세가 2억 2천만 원으로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은 건축주가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분양 대행사가 수수료로 챙겨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건 세입자가 손해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시세보다 비싼 빌라라서 거래가 잘 되지 않지만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진 신혼부부가 현수막이나 온라인 광고를 보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에서가 주변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버립니다. 전세금 2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분양대행사는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건축주는 목표 금액인 전세금 1억 7천만 원을 챙겨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음에 드신 신축 빌라를 찾았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은 비싼 것 같으면 무조건 내고를 쳐야 됩니다. 분양대행사는 내고를 해도 그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산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건축주가 다른 사람으로 소유자 변경을 합니다. 이걸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지사장의 경우 건축주나 분양대행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바지사장의 경우 법을 잘 모르는 사회의 초년생이거나 당장 돈이 급하신 분들을 찾아서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갭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 2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이 있으니 이 집을 살 수 있다. 나중에 호재로 집 가격이 더욱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거에 혹해서 당장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질 않고 소식도 모르니 보증금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무소식입니다. 근데 새로운 집주인은 그럴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3천만 원으로 투자한 금액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갭 투자 실패라고도 합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을 가지시던가, 그냥 이 집에 계속 살던가, 아니면 새로운 전세자를 구해서 바꿔 나가시던가,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답답한 세입자는 기존 건축주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지만, 건축주는 소유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발뺌을 뺍니다. 세입자는 여기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 계획도 다 세워놨을 테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계약금도 걸어놨을 테고,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경매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시간과 돈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분양대행사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인근 시세 조사하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시세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축이라지만 너무 비싼 금액이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물어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세 계약 후 소유자 변경 거부권 행사하기.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특약을 걸어서 사건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기존 임대인이 배상할 것, 이러는 내용이 좋겠죠. 아무리 요즘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